亲爱的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你们的汉语老师 하하老师. 전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 하하쌤입니다. 오늘은 제1과 발음 5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2페이지의 발음 다지기, 23페이지 발음 연습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어 병음을 바르게 표기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입니다. 둘째, 경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입니다. 同学们请打开第22页. 여러분 교과서 2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22페이지 발음 다지기 1번을 보시면 한어 병음 표기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어 병음이 뭐였죠? 그렇죠. 한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중국어 발음 기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어 병음의 구성 요소 3가지가 뭔가요?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바로 음의 높낮이와 그 변화를 나타내는 성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아요. 음절에 첫머리에 오는 자음, 바로 성모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 뒷부분,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운모라고 하죠. 이렇게 한어 병음은 성조, 성모, 그리고 운모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어 병음을 표기할 때는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 한어 병음 표기 규칙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성조는 운모 위에 표기합니다. 성모가 아니라 운모 위에 표기해요. 운모가 하나일 때는, 즉 단운모일 때는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운모 위에 성조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란 단어 한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마라고 하는데요. 마, 일성을 어디에 표기를 합니까? 바로 고민할 필요 없이 운모 아 위에 표기를 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런데 운모가 2개 이상이 나올 때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성조 표기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입이 크게 벌어지는 순서대로, 즉 아, 오, 이, 우, 위 순서대로 성조를 표기합니다. 운모 중에 아가 있으면 무조건 아 위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운모 중에 아가 없어요. 그러면 오, 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좀 볼까요? 하오라는 발음의 성조, 삼성이잖아요. 이 삼성을 어디에 표기를 하면 될까요? 아가 보이네요. 바로 아 위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아가 입이 제일 크게 벌어지니까 무조건 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또어라는 단어의 발음은 일성입니다. 또어 일성 성조 표시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아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어나 으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뒤에 보니까 오어가 나와 있네요. 거기 위에다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에란 단어의 발음을 보면 이와 에가 결합된 운모잖아요. 이보다는 에가 입이 크게 벌어지니까, 그렇죠, 성조를 에 위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규칙을 보겠습니다. 이와 우가 함께 있으면 뒤에 있는 운모 위에 성조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리오라는 발음은요, 이와 우가 지금 함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디에다가? 그렇죠, 우 위에다가 성조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회이란 단어 이성인데요. 이성 성조 표시 어디에? 우, 이 함께 있으니까 무조건 뒤에 이 위에 표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규칙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위에 성조를 표기할 때는요, 위에 점을 생략하고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 생략된 거 보이시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위에 성조를 표기할 때는 점을 생략하고 바로 성조 표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성모 찌치시 뒤에 위가 있으면 위 위에 2점은 생략합니다. 중국어의 성모는 모든 운모와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찌치시라는 성모는요, 뒤에 이나 위만 올 수 있어요. 성모 찌치시가 위 발음과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점을 달고 나오니까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찌치시를 만날 때는
위는 점 2개를 떼고 만납니다. 예를 들면 치가 운모 위와 만날 때 표기를 어떻게? 그렇죠. 점 2개를 생략하고 JU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치가 위에라는 운모를 만날 때는요. 점을 생략을 하고 QU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 위엔이라는 운모와 만날 때는요. 역시 점을 생략하고 XUAN 슈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규칙을 보겠습니다. 운모 요, 웨이, 원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 가운데 운모를 생략합니다. 르가 요라는 운모랑 만나면 중간에 오어를 생략해서 LIU, 리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뜨가 웨이라는 운모랑 만날 때는요. 중간에 L을 생략해서 DUI, 또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크 뒤에 우원이라는 운모가 결합이 될 때는요. 중간에 있는 으어를 생략해서 KUN, 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소파에 이, 우 이렇게 3개의 운모가 앉아 있는데요. 자리는 딱 3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러라는 성모가 등장을 합니다. 성모는 반드시 자리에 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맘씨 좋은 중간에 있는 우어라는 운모가 여기 앉아 이렇게 양보를 하면서 빠져주죠. 그래서 결국은 LIU, 리우만 남게 된 거죠. 아참, 우어가 표기가 생략이 되었다고 해서 발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발음하실 때 리어 이렇게 어 발음을 살짝 넣어서 발음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어병음 표기 규칙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죠. 앞으로 이 한어병음 표기 규칙이 적용된 병음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어서 22페이지 2번 보시면 경성이 나와 있어요. 경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성조를 배웠습니다. 1성,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이렇게 성조, 4개의 성조를 배웠는데요. 경성이라는 게 또 나왔네요. 경성은 뭘까요? 경성은 5번째 성조가 아니고요. 본래의 성조를 잃고 짧고 가볍게 내는 소리입니다. 경성은 성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음절의 성조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경성의 높이가요. 1성, 2성, 3성, 4성 뒤에서 어느 정도 높이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딱 봐도 높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1성 뒤에 경성이 나오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마마 마마 마마, 마 1성 뒤에 마 경성이 오는 경우는요. 음이 뚝 떨어집니다. 상당히 낮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성 뒤에 경성이 오는 경우 한번 볼게요. 예예 예예 예 올라가죠. 일단 올라간 다음에 힘이 빠지잖아요. 가볍게 내려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음이 또 떨어지겠죠. 예 아까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습니다. 자, 그 다음 3성 뒤에 경성이 오는 경우 들어볼게요. 나이나이 나이 여러분 3성이 지금 제대로 발음이 됐나요? 나이 이렇게 발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3성이란 성조는요. 복잡한 성조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복잡한 성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뒤에 경성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똑같은 3성이 아닌 다른 성조 즉 1성, 2성, 4성 그리고 경성이 나오는 경우는요. 앞에 3성이 어때요? 이렇게 반뚝 잘리는 반삼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 반삼성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경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려갔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올라가야 돼요. 나이 앞에 부분 반삼성. 자,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나이. 자, 좋습니다. 이번에
사성 뒤에 경성이 오는 경우 들어볼까요? 爸爸，爸爸， 빠바, 빠. 사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는 음이잖아요. 내려갔어요. 거기서 더 떨어집니다. 빠바, 이렇게. 빠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가장 낮네요. 음의 높이가 가장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성은요, 짧고 가볍게 내는 소리인데 앞의 음절의 성조에 따라서 음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걸 직접 얘기해보고 또 확인해봤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발음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숫자를 듣고 바르게 발음해봅시다. 먼저 볼게요. 중국어로 숫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어 병음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좀 무리죠. 그래서 먼저 중국인의 발음을 듣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숫자 1입니다. 一 一 이 숫자 1은 2라고 합니다. 2는요, 2가 아니라 1이에요. 자, 그리고 한어 병음 표기 규칙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요. 이 위에 성조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그죠? 점을 생략하고 바로 성조 표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 더. 우리 이라는 운모가 단독으로 성모 없이 발음이 될 때는요, 표기를 어떻게 한다? 앞에 이렇게 y를 붙여서 표기를 해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숫자 2는 二 二 R, 알맹이 할 때 R입니다. 보통 ER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운모는요, R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사성일 때는 R로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 3, 三 三 산, 그 다음 4, 四四 이건 C가 아니라 스라고 발음합니다. 성모 쯔츠스 그리고 쯔츠스르 뒤에 알파벳 I가 올 때는 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으로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5, 五 오는 오라고 발음합니다. 우라는 발음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는요, 어떻게? 앞에다가 W를 넣어서 표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 六 리어, 6이란 단어의 발음, 리어인데요. 성조 표기 어디에다가? 이, 우 함께 올 땐 무조건 뒤에다가 표기하니까 우 위에 표시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 우라는 운모가 아니죠. 원래는요, 여우라는 운모가 러라는 성모 뒤에 붙는 경우 어떻게? 중간에 있는 오어를 생략해서 요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7 가볼게요. 七 치 역시 이라는 운모가 올 때는요, 운모 위에다가 바로 점 대신에 바로 성조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8, 八 팔은 빠라고 합니다. 여기 손가락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여덟 팔자를 거꾸로 한 모양이랑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 9입니다. 九 지오 이와 우가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 성조는 어디에? 무조건 뒤에, 우 위에다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찌라는 성모 뒤에 여우라는 운모가 붙었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다 지워졌네요. 찌라는 성모가 여우라는 운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중간에 있는 오를 생략하고 요렇게 표기한다. 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10입니다. 十
시, 10은 시라고 발음합니다. 이 위에 성조 표기할 때 어떻게? 점을 생략하고 바로 성조 표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4가 쓰예요. 10은 시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14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14. 그렇죠. 14는 시, 스, 시, 스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40은 어떻게 될까요? 40 해볼까요? 자, 시작. 스, 시. 다시 한번 스, 시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갑니다. 44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스, 시, 스. 다시 한번 스, 시, 스.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혀가 말렸다, 풀렸다, 말렸다, 풀렸다. 어때요? 연습이 정말 잘 되죠? 건설음 연습하시려면 요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44, 얼핏 보기에는 좋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발음 연습하기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44, 44.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어로 숫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어병은 보면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23페이지 2번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这是什么地方? 여기가 어딘가요? 그렇죠. 교실이죠. 교실을 중국어로는 教室라고 합니다. 教室, 教室. 교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속의 교실의 모습과 우리 학교의 교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1번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黑板 黑板 黑板하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쵸, 칠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학교의 교실에도 이런 칠판, 일반 칠판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칠판? 그렇죠, 바로 스마트 칠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칠판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스마트하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보통 스마트폰, 스마트 칠판, 스마트 시계라고 할 때 붙는 스마트란 단어는요. 智能입니다. 智能. 헤이반 앞에다가 智能을 붙여서 智能, 헤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电脑电脑电脑, 电脑, 电脑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桌子桌子桌子, 桌子. 桌子는 뭘까요? 桌子. 그쵸? 桌子는 바로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단어. 书包书包书包, 书包 하면요.书가 책이고요. 包가 가방이에요. 그래서 书包 하면은 책 가방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책상 위에 전에는 없었던 가림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듣기가 조금 많이 불편하시죠. 자,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椅子椅子 이즈, 이즈, 이거 이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즈 하면요. 뭐예요? 의자, 의자.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牛奶牛奶 牛奶, 牛奶. 자, 牛奶는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우유가 되겠습니다. 추가 교실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볼까요? 자, 교실이란 단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教室教室 教室, 教室, 교실이고요. 자, 그 다음 화이트보드입니다. 白板白板 바이반, 반이 보드, 바이는 하얀색, 바이반, 화이트보드, 헤이반은 녹색 칠판. 자, 그 다음 白板笔
白板笔 바이반비. 비가 펜이거든요. 바이반, 화이트보드용 비, 펜, 보드 마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粉笔 粉笔 펀비, 펀비는 분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圆珠笔 圆珠笔 왼주비, 왼주비, 볼펜은 동그란 구슬이 달려있는 펜이죠. 왼주비, 볼펜. 铅笔 铅笔 铅笔, 铅笔 하면 연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自动铅笔自动铅笔 自动铅笔, 自动铅笔, 铅笔 연필인데 自动 자동이에요. 샤프 연필이 되겠습니다. 橡皮橡皮 橡皮, 橡皮 하면요. 지우개. 그 다음 书书 슈, 슈 하면요. 책이 되겠습니다. 词典词典 词典, 词典 하면요. 사전이 되겠습니다. 电视电视 电视, 电视 하면요. 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钟表钟表 종뼈, 종뼈 하면요. 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추가 교실 단어까지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어병을 보고 읽고 또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따라해 봤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병음을 계속 읽어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어떤 발음이 안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발음 다지기와 발음 연습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OX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운모가 여러 개이면 아, 오, 이, 우, 유 순서로 성조를 표기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성조는 운모 위에 표기합니다. 그리고 운모가 여러 개일 때는요, 입이 크게 벌어지는 운모, 아, 오, 이, 우, 위 순서대로 성조를 표기합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문제. 이와 우가 함께 있으면 앞에 있는 운모 위에 성조를 표기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이와 우가 함께 있으면 뒤에 있는 운모 위에다 성조를 표기합니다. 이 위에 성조를 표기할 때는 또 위에 점을 생략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3번 문제. 요, 웨이, 원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 마지막 운모를 생략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요, 웨이, 원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요, 가운데 있는 운모를 생략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중간에 O를, 웨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L을, 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표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22페이지 발음 다지기 부분 그리고 23페이지의 발음 연습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한어병음 표기 규칙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를 볼 때마다 이 한어병음 규칙이 나오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어병음 노래를 부르면서 한어병음 챈트를 부르면서 신나게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시에만 싱크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동시에만 再见.